안녕하세요.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종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꽃 피고 새우는 따뜻한 5월이네요.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는데요. 산책은 그야말로 메마른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힐링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서 더욱 귀하게 느껴지곤 하죠. 만약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하는 친구와 같이 산책을 한다면 그 힐링이 배로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 바로 이런 편안함을 주는 신뢰입니다. 김보옥 언니, 윤순자 씨도 산책을 즐기시죠? 네, 저는 산책하기를 즐겨요.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곤 하지요. 저도 산책하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특히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좀 우울할 때는 산책 나가는 것이 기분 전환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말입니다. 네. 거기에 친한 친구와 함께 산책 나간다면 더 좋겠지요. 네. 그러고 보니 지난번 윤순자 씨한테서 받았던 전화가 생각나는데요. 혼자 나가서 산책하기 싫다고, 만약 화실이랑 근처에 산다면 같이 나가서 산책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했었죠.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처에 살고 계신다면 같이 산책도 하고 거리도 나가고 커피도 마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보옥 언니랑 윤순자 씨랑은 우리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방송할 때를 빼고는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보옥 언니가 살고 있다는 방화동이 그렇게 살기 좋다면서요? 좋더라고요. 저 한번 가봤거든요. 나물 캐는 초리면 보옥 언니가 우리 셋이 모두 가까이에 산다면 함께 나물 캐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여러 번 말씀했었죠. 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셋이 모두 한 동네에서 더 좋기는 한 건물에서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지요. 네. 그럼 정말 좋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한 고장에 자리 잡으면 그 곳에 적응되고 지리 조건도 익숙해지고 살다 보면 정이 들어 제2고향이 되는 거죠. 네, 그 말은 맞아요. 제가 2013년에 원주에 올 때는 저희 아들을 2년 동안만 밥해주다가 아들이 일본에 가면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일본으로 간 지도 이젠 5년 차인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원주를 못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원주를 못 떠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라면 원주에 와서 7년 동안 언니 동생 하면서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네. 참 좋네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편안한 사람이 있지요. 네. 우리 부모 때부터 우형제 이모님과 우금제 외삼촌과는 80여 년 전부터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도와주는 사이였어요. 네. 화령구에 살 때부터 친분이 있었어요. 후에 외삼촌네는 몽릉에 살고 우리와 이모네는 동경성에 살았는데 3년 자연재해 때 저희 어머니와 이모님이 외삼촌 댁에 놀러 갔다가 토막나무 떼며 이박 먹는 조양촌에 가보고 이사하기로 했지요. 네. 우리가 동경성에서 몽릉으로 이사간 것은 친구 따라 강남으로 간 것이지요. 네. 아니, 그때 이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 갔단 말씀이에요? 외삼촌에 있는 곳으로 이사 갔어요. 아, 네. 그 후 우리 세 집의 부모들은 모두 다 세상을 뜨고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네. 그게 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가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 신뢰는 그 친구지간뿐만 아니라 상하급지간에도 아주 중요한 요대라고 봐요. 그 믿음과 신뢰가 가는 상급일 때면 어떤 일을 시켜도 달갑게 받아들이는 반면 신뢰가 가지 않는 상급이라면 의문 부호부터 생기고 시킨 일을 하더라도 즐겁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그렇죠. 네. 예. 마음으로부터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더 즐겁고 더 하고 싶어지지만 억지로 끌려서 하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지요. 맞아요. 제가 2017년에 청주에 있는 사촌 언니네 집에 가서 반년을 살다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 반년 동안 제가 일자리를 4번이나 옮겼습니다. 아유, 많이 옮겼네요. 네. 힘들었겠어요. 네. 처음에는 사장이나 직원들이 잘 대해줬는데요. 나중엔 제가 교포라는 조건만으로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옛날 일하는 교포 아주머니들이 퇴근할 때 주방에서 도둑질을 잘 해갔다는지 한국말을 잘못 알아들으면서 말을 함부로 옮겨 직원들 사이에 싸움하게 한다는지 교포라는 색안경으로 항상 바라보면서 믿어주지도 않고 소통도 잘 하지 않고 마음속의 말들은 저를 피해 한국 친구들과만 소곤소곤 이야기하니 일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4번이나 옮겼어요. 네. 그게 정말 미꼬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고 헛강 가다가 그렇게 뭐 도둑질하는 그런 우리 동포분이 있었겠죠. 그러니 그걸 가지고 동포들은 다 그렇지 않냐 하는 그런 의문 부호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지금 문제라고요. 네, 그래요. 네. 뭐 합당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도요. 애완동물들도 주인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있으면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는데 그 신뢰가 없으면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안 따르는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봤어요. 그렇죠. 예. 제가 전에 일하던 한 가정집에서는 애완견을 길렀는데요. 그 강아지가 그 집의 아들을 유난히 졸졸 따랐어요. 예. 그리고 그 주인집 사모님은 그냥 좀 멀리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모님이 개를 안 좋아하세요. 그것도 알지요. 네. 그런데 아들이 너무나 애지중지하니까 마지못해 기르고 있는데 강아지가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만 곁에 오면 멀리 피해 있고 아들이 방과 후 집에 오면 아예 껌딱지처럼 착 붙어서 같이 이동해요. 그 아들한테만 그만큼 신뢰가 가는 거죠. 네. 제가 위에서 말한 저희 한국 여자친구와 저는 7년 동안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 사이랍니다. 네. 예, 서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둘은 서로 만나면 소통도 잘하고 마음속 말도 부담 없이 털어놓죠. 네. 상대방으로부터 유안도 많이 받고 서로 상대방을 의지하면서 될수록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여러 번 순자 씨한테서 그 한국 친구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바로 그 친구 말이죠. 네. 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말하곤 한답니다. 신뢰하기 때문이죠. 네. 우리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합니다. 인젠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발전했답니다. 네. 제가 위에서 말한 저희 한국 여자친구와 저는 7년 동안 친구로 지내오는 사이입니다. 네. 서로 신뢰를 하기 때문이죠. 네. 우리 둘은 서로 만나면 소통도 잘하고 마음속 말도 부담 없이 잘 털어놓곤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유안도 많이 받고 서로 상대방을 의지하면서 될수록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말하곤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친한 친구니까 그렇겠죠. 예, 서로 네. 신뢰하기 때문이죠. 네. 한국 친구지만 인젠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말하는 사이에 중국말 해도 다 알아듣고 서로 즐긴다니까 정말 좋은 친구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7개월간 간병해 드렸던 한국인 언니와
지금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그 언니는 슬하에 자녀가 있어도 우리를 전적 믿고 있어요. 7개월간이나 간병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언니를 그래 믿는 거지요. 그래서 언니가 사는 동안에 우리 부부가 계속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하지요. 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더 그 언니를 더 돌봐드리고 싶고 전화로라도 연락하고 또 시간 될 때는 찾아가 보고 싶지요. 네. 마음속으로부터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지요. 언젠가 그 TV 다큐 프로그램에서 3마리 사냥개가 멧돼지를 사냥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자기의 몸보다 훨씬 크고 큰 그 동물에게 주저없이 달려들어 사냥하는데 뭐 다치고 찢긴 상처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막 그런 물고 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대단하고 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냥개 뒤로는 사냥개가 그 아주 충성하는 자기 주인이 멧돼지를 향해서 사냥용 그 총대를 겨누고 있었어요. 네, 그는 곧 쓰러져 있는 멧돼지 곁으로 가서 이제 포획하고 나가지고 다친 사냥개를 끌어안고 정성껏 치료를 해 주었죠. 물론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물이라 하지만 그 또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네, 그렇지요. 네.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식용견에 대한 사연을 다룰 때 보면은 식용견들이 주인은 물론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네. 식용견으로 사육되고 있던 개들은 부모, 형제나 친구들이 사람에 의해 처참히 죽어가는 광경을 보고 옆에서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개들에게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대상일 뿐이겠죠. 네. 그런 사람을 보고 식용견들이 꼬리를 치고 반겨줄 리가 없죠. 그럼요. 자기 보는 앞에서 동료들을 막 잡고 죽이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막 불안감이 그냥 있겠죠. 같은 동물이라도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사람과 주인에 대한 신뢰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요. 신뢰감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신을 무참히 해하지는 않더라도 서로의 감정에 따라서 신뢰감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건강하고 진실된 신뢰감 형성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상생 효과를 주는 밑거름이 되는 거지요. 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라는 말로 풀이가 되는데요.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 같다네요. 그래서 그 신뢰에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되기 힘들다더라고요. 예. 예, 상하급 관계에서나 그 친구 사이에서나 막론하고 믿음과 신뢰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척도라고 봐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또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하겠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친구는 한국에 나올 때 남편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퇴직금 통장도 다 맡겨놓고 나왔대요. 보통 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줄 때 은행에서 대출 좀 냈는데요. 퇴직금에서 매달 이민폐 1,000원씩 대출 갚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저축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대요. 네. 그런데요, 2년 후에 한 가족이 단란히 구정을 함께 보내려고 집에 갔는데요. 가서 보니 남편이 집에서 마작을 놀면서 자기 퇴직금도 다 쓰고 아내의 2년 퇴직금도 다 꺼내 썼대래요.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한국에 돌아올 때 남편 손에서 퇴직금 통장을 빼앗아서 자기 사촌 여동생한테 맡겼대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남편인 자기가 사촌 여동생보다 못한 거고 노발대발 하더래요. 그럴 수도 있죠. 남편한테 안 맡기고 사촌 여동생한테 맡기니까. 자기 예.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요. 그런. 저희 친구는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자기 시녀를 쌓으면 그때 가서 퇴직금 통장을 다시 맡기겠다고 했다네요. 그랬군요. 네. 예, 저희 한 지인도 처음에 한국 나와서 번 돈을 버는 족족 집에 있는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3년 후 집에 가보니 모아놓은 돈은 없고 몽땅 먹고 마시고 노는데 탕진해 버렸더래요. 네, 그런 사례가 정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정말 울분이 터질 일이지요. 마누라가 뼈 빠지게 번 돈을 탕진해 버렸으니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죠. 그렇죠. 평범한 한 남자가 어느 시골 여관 식당에서 식사를 했대요.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놔두고 왔는데요. 1시간 안에 돈을 가져와 지불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늙은 여관 주인은 펄펄 뛰더라네요. 돈을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사정 좀 봐달라, 안 된다, 이렇게 실랑이를 계속 벌이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바라보던 여관의 웨이터가 주인에게 말했대요.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외출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네. 이분은 정직해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웨이터가 대신 돈을 지불했대요. 참 쉽지 않죠. 네, 좋은 분이네. 네. 네, 얼마 후 그 남자가 정말로 여관에 돌아왔더래요. 그는 주인에게 이 여관을 사겠다면서 얼마면 팔 수 있냐고 물었다나요?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3만 프랑이면 팔겠다고 했대요. 그러자 그 남자가 즉석에서 3만 프랑을 내주고 그 여관을 사버렸대요. 네, 그리고 그 남자는 여관 문서를 받아서 웨이터에게 주면서 말했다네요. 당신이 나를 믿어준 건 3만 프랑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참 멋지죠? 네. 네. 신뢰가 가니까 그렇죠. 아깝지 않지요. 그 남자가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의 하나인 프랑스 구국 영웅 나폴레옹이었대요. 네. 네.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믿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지만 소중한 것을 얻을 수도 있지요. 방금 나폴레옹의 이야기에서 믿음과 신뢰의 좋은 사례라고 봐요. 네. 근데 요즘 현실에서는 아는 사람들끼리도 신뢰가 없이 사는 게 많은데 모르는 사람에게 신뢰란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 서로 신뢰와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멋진 인생, 김양이 불러드립니다. 아리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쓰리 동동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물고기와 물의 관계를 사람과 신뢰의 관계로 비유했더라고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중요함을 모른대요. 사람 또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중요함을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에게 신뢰란 어떤 의미인가요? 신뢰에 대한 명언 한 편이 떠오릅니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 같습니다. 한 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를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완전히 믿으면 그 결말은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인생 최고의 인연을 만났거나 인생 최대의 교훈을 얻는 것이죠. 네. 60거개를 넘어보니 이 신뢰에 대한 명언이 참뜻을 잘 알 것 같네요. 네. 신뢰가 참 중요하지요.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아닐까요?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의기가 투합하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도원 결의를 통해 의형제가 되었죠. 그들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도원 결의를 평생 지켜온 영웅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고리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원 결의와 같은 친구가 정말 3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일 거라고 믿어요. 우리 삼총사도 도원 결의와 같은 3자매가 되어야겠죠? 그래야죠. 네. 저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를 하면서 젊고 유능한 이화실 아나운서와 윤순자 아나운서와 함께 프로를 함께 돼서 무한히 기쁩니다. 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한테 유능한이라는 그런 소식까지 붙여주셔서. 아니, 그거는 저희 말이 진짜 아니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말이 아니래요. 저희 한 친구는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유능한 분들과 손잡게 됐는가고 감탄하더라고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면 저도 흐뭇해졌지요. 네. 이미 신뢰를 바탕으로 한 3자매인 것 같습니다. 네. 신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셋은 방송이란 공동한 매체에서 운명적으로 만났고 또 30여 년의 인연을 지켜오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두분 바로 선생님.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교포들 위하여 방송하면서 그들로부터 아나운서 삼총사라고 인정받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셋은 신뢰로 최대의 인연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셋은 보약 같은 친구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본 건데요. 신뢰에 대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신뢰란 흐르는 물과 같다. 다시 말해서 신뢰란 겸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신뢰란 쌍방향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배신했을 때 그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 신뢰란 투명하다. 다시 말해서 계약서나 종이장에 신뢰를 담아낼 수 없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신뢰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것. 상대방이 배신했을 때 그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는 말에 큰 공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를 배신했다고 배신한 사람을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고 다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저도 공감인데요.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마치 눈덩이 굴리듯 더 큰 신뢰로 만들어 가야 하지요. 네, 신뢰는 쌍방이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신뢰할 줄을 알아야 또 신뢰를 받겠죠. 여기서 겸손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모든 잘못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봐야 하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끊임없이 믿음을 주고 보석 같은 신뢰를 얻어야겠죠. 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란 말이 있어요. 문 안쪽으로 달려있는 손잡이는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문을 아무리 놓고 한들 안에서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 신뢰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그러니 신뢰랑은 참 바깥에서만 노력해도 안 되고 서로 상대방의 그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회는 물론 대소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체에서 신뢰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특히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관계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설이랑이 부른 꽃반지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꽃반지가 아니라 해도 그 마음 하나면 되죠. 부족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내겐 넘쳐 흘러내려요. 꽃반지 나에게 소중한 건 뭐가 아니 그대의 사랑 그것뿐이죠. 이 세상 어디 있을까 찾아 헤매이지 않아요. 바로 곁에 내 곁에서 그대 두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꽃반지가 아니라 해도 그 마음 하나면 되죠. 부족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내겐 넘쳐 흘러내려요. 꽃반지 나에게 소중한 건 뭐가 아니 그대의 사랑 그것뿐이죠. 이 세상 어디 있을까 찾아 헤매이지 않아요. 바로 곁에 내 곁에서 그대